저희는 그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거기가 원래의 원적이에요. 호적 우회가 원적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온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영변에서 남한 서대문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빠도 저도 이제 태어난 곳이 서대문 영천 167-2 그래요.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5남매를 이제 했는데 그 정국광 씨가 저 장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이제 45년도에 오빠가 태어났을 거예요. 내가 48년생이니까 3살 우회거든요. 그래서 6.25가 50년도에 났는데 오빠가 해방둥인가 그래. 이제 제가 3살 때 50년도죠. 48, 49, 50. 50년도에 6.25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이제 폭탄이 맞았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그래갖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그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그 셋째 동생, 그러니까 정국광 씨 아버지의 셋째 동생 도움으로 다 거기서 살았는데 그 시대에는 방 하나에서 피난민이니까 방 하나에서 큰 이불을 갖고 엄마, 할머니, 나 오빠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안방 같은 데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5살쯤에 다시 서대문으로 올라왔어요. 상경을 했죠. 오빠가 4학년, 5학년 고쯤에 이제 명동으로 집을 또 셋째, 그 정국광 씨 아버지에 되는 그 셋째 동생이 명동에다 집을 또 하나 장만해 주셨어요. 우린 거기서 이제 성장했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 그 오빠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는 일신국민학교로 옮겼죠. 그러고 이제 거기서 크다가 다시 이제 중학교를 이제 배문 중학교에 들어갔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명동에 살면서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할 시즌에 못 들어갔어요. 그 박재소 선생님한테 조각하는 거 배우고 그러다 윤영자 교수님한테 가서 다시 이제 돌로 하는 거 이게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난 모르는데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하면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오빠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로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오빠가 성장 과정에서 안 계셨어요. 제가 3살 때 아빠가 이미 이렇게 납치를 당하셔갖고 생사가 불분명했거든요. 박재소 선생님하고 윤영자 선생님 한테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버님보다. 우리 아버님은 맞으니까 그 용산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그 시대 용산고등학교 그 목공, 그러니까는 카펜터 목공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목공 학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이게 아버지가 만든 거다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게 있었어. 불이 탔어도 그런 거는 있더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뛰지 않고도 그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벽에 뭐 또 집에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 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가족을 많이 사랑해서 일이 끝나면 이제 그 어린 아들이지만 그래도 대학 20살, 21살 이때부터도 꽤 경제적으로 이렇게 오빠가 그 어머니께 도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끝나면 꼭 우리 데리고 그 냉면집에 가거나 불고기 그런 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 집안에 잘 했어요. 아, 예, 제가 알기로는 나한테도 그러고 항상 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다이제스트라 그래갖고 지금은 휴대폰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책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달이 월간으로 그 보는 책이 다달이 이렇게 받아보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항상 책을 이렇게 읽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노래를 많이 했죠. 이태리 가곡 같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대로 가수들이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이 돼갖고 좋은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 오빠도 불 밝던 창에 어둠 가득 찬네 그 노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내 사랑 네나 그건 그렇고 또 하여튼간에 그 가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양 선생님 논문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 선생님 논문 도와드리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전 선생님도 알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선생님 논문도 도와드렸나? 그 생각이 안 나네. 양 선생님 거는 확실히 도와드렸는데 전 선생님 거는 아마 전 선생님도 같이 만나게 됐는데 전 선생님이랑 이제 이렇게 막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약간 이렇게 뭐랄까 선후배 없이 약간 이렇게 평등하게 그런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면 토론이고 굉장히 많이 깊이 오랫동안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전이었나? 작업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때 약간 작업실이 왜 필요한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스컵처, 메스 이런 거에 이렇게 약간 꼭 이래야 되나, 꼭 메스가 있어야 되나. 왜냐면은 그때 그 작업실에 막 창고에 막 작품 쌓아놓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쓰레기를 양산한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이제 작업실에 꼭 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선생님이 이제 우리 작업실에서 그러면 그냥 너 큰 작업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서 같이 할래 뭐 이렇게 마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랑 또 다른 친구 한 명 더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켠에서 막 모두 만들기도 하고 선생님 글도 쓰고 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우이동 계실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됐죠. 그래서 한 1년 그랬나? 그렇게 길진 않았고, 그 조각이 브론즈나
돌이나 그때 이제 뭐 벽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료를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시 바로 전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무도 쓰고 뭐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나무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깎는 목조가 아니라 나무 그냥 각고목 사서 뭐 이렇게 얼기설기 하신 작업도 있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작품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천을 박아서 막 이런 그 가운데 크게 넓게 천을 하셨잖아요. 침대 같은. 그래서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준비를 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그런 메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그 설치 미술, 뭐 인스톨레이션 작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 선생님 전시가 저한테 영향을 주신 건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제 옷이나 이런 천들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감할 수 있었던 게 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는데 그 전날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오브제 거의 그때 처음이었는지 그 생각은 안 나는데 선생님의 신발하고 그다음에 헤라 뭐 이런 거 거기 제가 이렇게 사진 만들고 그 앞에 이제 신발하고 헤라하고 흙하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까지 막막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약간 준비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전 선생님 돌아가실 때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처음 당하는 어떤 이별이라 그런 준비나 이런 게 다 안 돼 있었고,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그걸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못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라는 그 주제가 그 뒤로도 계속 애도에 관한 어떤 것들, 죽은 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때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게 메스를 어떻게 하면 버릴까? 브론즈나 돌이나 뭐 그런 전통적인 어떤 재료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렇게 손이 좋으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레드메이드로 쓸 생각은 안 하셨고 거의 다 거기 있는 거 아마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맛이 들어간 어떤 모르겠어요. 여성주의적인 약간의 위계적이고 단단하고 경직된 어떤 재료보다는 약간 좀 소프트하고 스윗한 그런 재료로서의 전환을 저는 궁금해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재료를 바꾸셔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작업이 그 이후에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우리나라가 광복 80년이 지금 올해 80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를 70년대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시대가 80년이에요. 근데 80년이라는 우리나라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뭐 부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작가로서 뭐 크게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작가들은 대체로 작업실들도 다 가지고 거기서 작업들을 하고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작가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정말 열악했어요. 그래서 정국광 선생이 그때 국전의 작품을 출품을 하려고 목조 작업을 거의 한 2m, 거의 3m 정도 되는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제작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수유리에 살았어요. 근데 수유리에 그 마루 밑이 지하가 뚫린 마루 이렇게 마루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을.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열악하고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작업을 이끌어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작가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가 그때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고한 게 45세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와 45세면은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건 한 15년? 한 30세부터 했다고 치면은 15년 동안 지금 작품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른 젊은 작가들도 그 45세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작업을 그것도 아주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천을 거듭해 가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가 대단하다는 말을 참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네.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A 바르고 좋게 말해서 A 바르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단어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 정국광 선생하고 좀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격이나 그런 게. 근데 전 선생은 그 일본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자기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 속에 하나가 이제 술 마시는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자유롭게 노출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물론 정국광 선생 작품이 좋아서이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성격 그리고 막 그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솔직한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일본 작가들이. 그리고 거기 뭐 평론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랑 주인들이 그래가지고 전 선생이 처음에 전시를 하고 나서 계속 전시 요청이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심포지움도 2번이나 했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작품이 있는데 아마 정국광 선생이 지금 살아있으면 일본하고 뭔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일본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엄청 인간적으로 먼저 좋아했어요. 정국광 선생을. 예. 조각이라는 것이 지금은 매체 재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재료에서 많이 이제 많이 변천이 됐는데 그때는 조각 재료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뭐 브론즈는 공장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음들이 많이 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기계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때는 작가들이 어떤 작업실을 구해서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때는 그 수유리에 살았는데 지하 공간은 또 습기가 차가지고 너무 작업을 하는데 좋지 않았고 지하 공간이나 이제 한 3층에 저희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 또 작품 운반도 그렇고 또 소음이 많이 나니까 별로 이렇게 주변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작업실을 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차에 이 동네에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가용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서 좀 좋은 데로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시냇물도 흐르고 좀 상당히 전원적이고 여기가 그 우사였어요.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오히려 핸디캡인데도 저희는 그 전원적인 어떤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했는데 그때가
여기 저희가 산 게 8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던 그때 이 땅을 저희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1990년도에 전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걸 지금 거의 30년이 됐나요? 88년이면은 지금이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금 더 지났나요? 이 공간 들어온 지가 거의 이 공간을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전생 작품 뭐 보관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공간인 셈이기도 해요. 작가로서 자기가 정말 저 혼자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인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 작가로서 너무 좋은 작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나 작업을 이끌어온 이런 어떤 열정이나 그런 에너지나 그 마음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작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 앞으로 이 세대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마음들,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젊은 작가들이 좀 많이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배운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 세상에 떠났지만 너가 있는 거나 똑같이 나는 전시를 열어주겠다. 그런 어떤 좀 바람 같은 거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지만 있는 듯이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듯이 나는 전시를 계속 해주면 너는 없지만 너는 있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욱광 작가님을 처음 뵀던 거는 작품으로 뵀던 거는 1999년에 조속과 입학하고 나서 선배님들 어떤 작업 하셨는지 도록을 쫙 훑어봤어요. 예. 도서관 가서 쫙 훑어봤는데 정욱광 작가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때는 현대미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조각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느낌이 왔어요. 정욱광 작가가 제일 찐이구나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리고 선배님들한테도 막 이렇게 저 정욱광 작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러면 다들 역시 그분은 진짜 찐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셔가지고 그냥 멋으로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0대쯤 됐을 때는 약간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쯤 또 정욱광 작가가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면은 정욱광 작가는 어떤 좀 사대주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그런 게 안 느껴졌거든요. 동시대 여러 작가들이 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그렇다고 또 막 되게 우리나라 막 한국의 정체성 막 그런 국뽕에 차오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되게 투명해 보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멋있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돼서 정욱광 작가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전명호 작가님 통해서 정욱광 작가 작품을 만질 수 있게 됐어요. 예, 촉각적으로 작품을 점유한다는 게 조각가한테는 되게 큰 영광이거든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욱광 작가가 작사 작곡한 음악을 연주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연주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1인칭적 관점의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칫솔질하고 막 이렇게 다시 닦아내고 막 그런 걸 하면서 되게 묘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전에는 도록으로만 봤던 아니면은 눈으로만 봤던 작가님 작품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그 작품의 무게감과 존재감 같은 걸 느끼면서
이분이 뇌와 근육으로 이 대상을 어떻게 맞닥뜨렸는지 체험을 하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었죠. 네. 정우광 작가님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작품과 작가와 이야기들이 다 되게 서로 잘 녹아 있는 거, 서로 다 뒤엉켜서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광 작가님은 굳이 의도를 하지 않아도 작품이 돼버리는 경지에까지 오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이 작품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우광 작품답게 되게 그 원래 자연의 모습대로 이렇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작품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지고 다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쳐지고 약간 그거를 반복하는 작업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작업들을 뭐 닦아내거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부서진 부분을 보수를 하거나 하는 거와는 달리 이 작업은 수복도 아니고 복구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작품을 이렇게 흔들어 잠시 깨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곧 다시 이제 잠자면은 나중에 전시합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깨우고 약간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정우광 작가님이 딱 돌아가셨을 나이거든요. 제가 45살인데, 이제 정우광 작가님 작업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분과 같은 나이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나이 될 때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와, 진짜 이 작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대단한 걸 이때까지 이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셈이 났어요. 셈이 나고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저도 되게 많이 큰 걸 배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 예,